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3일 새해 벽두부터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속보가 떴죠. 미국 백악관이 이란을 향해 사실상 경제적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내용이 아주 살벌합니다. 앞으로 이란이랑 석유 한 방울, 나사 하나라도 거래하는 나라는 그게 중국이든 인도든 상관없이 미국 수출길 막아버리겠다. 관세 25% 때리겠다. 와, 이건 뭐 동네 깡패도 아니고 나랑 놀 거면 쟤랑 놀지 마를 국가 단위로 시전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그 강도가 역대급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2.0, 아니 경제 말살 정책 수준이에요. 지금 이란 현지 분위기요? 지옥입니다. 지옥. 화폐인 리알화? 이제는 돈을 셀 때 장수를 세는 게 아니라 저울에 달아서 무게로 잰다는 소문까지 돕니다. 환율이 1달러에 100만 리알을 뚫네만에 하고 있어요. 나라 경제가 그냥 삭제되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이란을 미워하는 걸까요? 사랑 싸움도 아니고 40년 넘게 으르렁거리는 이 지긋지긋한 악연, 그리고 미국이 던진 이 관세 폭탄이 우리의 계좌와 기름값에는 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오늘 영상은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 도대체 왜 철천지 원수가 됐나? 미국이 이란 거래국까지 관세로 두들겨 패는 진짜 이유. 그리고 지금 이란 내부는 어떤 꼴인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시나리오, 전쟁인가 정권 붕괴인가? 이 영상 하나면 2026년 중동 정세와 유가 흐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원래 미국이랑 이란은 베프였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란은 중동의 팔이라고 불렸어요.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대학 가서 공부하고 미국 팝송 듣고 춤추고 그랬습니다. 당시 이란 왕이 완전 친미파였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소련 막아주는 든든한 중동의 경비원이었고요. 그런데 1979년 운명의 장단 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호메인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서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원리주의 공화국을 세워버립니다. 여기까지 뭐 남의 나라 사정이니 그렇다 칩시다. 진짜 문제는 그 직후에 터진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입니다. 성난 이란 시위대가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 담을 넘어서 미국 외교관 52명을 무려 444일 동안 인질로 잡아 가둡니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감히 천주국의 대사관을 털어? 그리고 우리 국민을 1년 넘게 감금해? 이때 미국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으며 미국인들의 뇌리에 이란은 테러리스트 국가라는 공식이 뼈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 뒤로 40년 넘게 둘은 그냥 원수입니다. 미국은 너네 핵 만들지 마 하면서 제재를 하고 이란은 미국은 거대한 사탄이다 하면서 중동 곳곳에 있는 무장단체에게 돈을 대주고 무기를 대주면서 미국을 괴롭혔죠. 그런데 2026년 지금 왜 다시 불이 붙었냐고요? 이란이 그동안 몰래 핵무기 개발을 거의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는 첩보가 돌고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유조선을 건드렸다는 등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참다 폭발한 거죠. 자, 그럼 미국이 이란을 어떻게 조지느냐? 아니, 제재하느냐? 군대를 보내서 폭격하는 건 옛날 방식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끄럽잖아요. 요즘 미국의 전쟁 방식은 돈줄 말리기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이 이란한테 너 매점 이용 금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옆반 친구인 중국이나 인도가 몰래 이란한테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줍니다. 그럼 이란은 안 굶어 죽고 버티겠죠? 미국이 이걸 보고 빡쳐서 선언합니다. 야, 니네 앞으로 이란이랑 놀다가 걸리면 니네랑 나도 절교야. 내 구역에 얼씬도 하지 마. 이게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중국이나 인도 기업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이란이랑 거래해서 버는 돈 100억과 미국 시장에서 쫓겨나 잃는 돈 10조. 답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란이랑 손을 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2026년 이번 조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기존에는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만 팼는데 이제는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 전체의 관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소규모 정유사들이 몰래 이란 기름 사다 썼는데 미국이 중국 니네 이거 관리 안 해? 그럼 중국산 제품에 관세 때린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이건 달러 패권이 있기에 가능한 횡포이자 능력입니다. 전 세계 결제망을 미국이 꽉 잡고 있으니 너 이란 돈 받아줬어? 그럼 너네 은행 달러 결제 못하게 전산만 끊어버린다 하면서 전 세계 어떤 은행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총성 없는 전쟁, 금융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럼 이 금융 핵폭탄을 맞은 이란 내부는 지금 어떤 꼴일까요? 한마디로 국가 부도 직전입니다. 이란 화폐 리알의 가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공식 환율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암시장 환율이 진짜죠. 2026년 1월 현재 텔레그램 정보방 소스에 따르면 1달러당 100만 리알을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십만 리알 수준이었는데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이란 서민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침에 달걀 한 판 가격이랑 저녁 가격이 다릅니다. 월급 받으면 그 즉시 뛰어와서 달러나 금, 아니면 하다못해 통조림이라도 사야 합니다. 돈을 들고 있으면 녹아버리니까요. 두 번째, 약품 부족. 이게 제일 비극입니다. 수입이 막히니까 암치료제, 당뇨약 같은 필수 의약품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이 약이 없어서 죽어나갑니다. 마지막, 정전과 단수. 인프라 고칠 부품이 없어서 발전소가 멈춥니다. 산유국인데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에는 줄을 서는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정권 핵심부와 혁명 수비대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밀수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고 비트코인 채굴이나 마약 밀매 혹은 러시아와의 뒷거래를 통해 달러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결국 죽어나는 건 힘없는 서민들 뿐입니다. 현지 분위기는 분노와 체념이 공존합니다. 미국 죽어라 라고 외치는 관제 시위도 있지만 속으로는 차라리 미국이 와서 이 무능한 정권 좀 엎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의 60%가 30대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터넷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압니다. 지금 이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도대체 뭘 원해서 이렇게까지 이란의 목을 조르는 걸까요? 단순히 핵포기? 아니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속내는 더 깊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패권의 완성입니다. 과거에 미국은 중동 기름이 필요해서 굽신거렸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은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이란 기름? 없어도 그만입니다. 오히려 이란이 말라 죽어서 유가가 적당히 유지되면 미국 정유사들은 땡큐입니다. 경쟁자 하나를 아예 시장에서 퇴출해버리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둘째, 중동의 나토 구축입니다.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손 떼고 중국 견제하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화해시켜서 자기들끼리 이란을 막게 하려는 겁니다. 근데 이란이 계속 깽판을 치고 하마스, 후티 반군시켜서 사우디 미사일 쏘고 이러니까 니네 힘 다 빼놓을 테니까 얌전히 있어라며 밟아놓는 겁니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입니다. 미국 강경파들의 꿈이죠.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란 내부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스스로 이슬람 신정체제가 무너지는 시나리오. 1991년 소련이 붕괴했듯이 이란도 내부로부터 무너지길 기다리며 말려 죽이기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관세 폭탄과 초강력 제재는 그 막타를 치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이란에게는 최후의 자폭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이 좁은 길목, 이란이 여기에 기뢰를 깔거나 유주선을 납포해서 길을 막아버리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불, 200불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경제는 셧다운되고 인플레이션 터지고 미국 지지율도 박살나겠죠. 그러니까 이란은 이걸 노리고 너네 계속 이러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카드를 쓰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 이걸 막으면 이란의 유일한 친구 중국으로 가는 기름길도 막힙니다. 중국한테 손절당하면 진짜 끝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봉쇄, 명분 존내하고 군사적 사격을 할 구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전면전보다는 계속해서 해킹, 드론 공격, 대리 세력을 통한 테러와 같은 비대칭 전력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지루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뒤로는 어떻게든 제재를 피해서 비트코인이나 금으로 거래하려고 발버둥치겠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2026년 이 싸움은 쉽게 안 끝납니다. 미국은 확실히 이란의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고 이란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가의 변동성. 이란 공급이 줄어드는 건 상수이지만 호르무즈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유가는 춤을 춥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못 내리고 주식시장엔 악재죠. 하지만 반대로 국내 정유주나 조선주, 방산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가 불안하면 한국 탱크랑 미사일은 더 잘 팔리니까요. 두 번째, 환율. 중동이 불안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강달러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위에서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 중국의 눈치 게임. 미국이 이란이랑 거래하면 죽는다고 중국을 협박했다고 했죠. 중국이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중국이 배째라 하고 계속 거래하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 같은 수출국가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겁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미중 관계 뉴스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말을 잘 듣는 중동이고 이란은 생존입니다. 이 치킨 게임의 끝은 이란 정권의 붕괴일지 아니면 미국의 피로감으로 인한 타협일지 2026년은 그 분수령이 될 해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